안녕하십니까. 북한 택리지 이동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강원도 평강군 세포면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평강군 세포면은 저의 그 네이버 블로그인 북한 택리지 이북도민 인물기행 중에서 이렇게 제목을 포스팅을 하고 자료를 올려놓은 다음에 이것을 토대로 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혹시 제 설명이 부족하다고 느껴지실 때는 번거로우시겠지만 제 블로그를 방문하셔서 자료를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방 당시 평강군은 동쪽으로 회안군과 김하군, 서쪽으로 이천군, 남쪽으로 철원군, 북쪽으로 함경남도 안병군과 접하고 있었습니다. 면적 1374제곱킬로미터, 인구 88,649명이었습니다. 1계읍 6계면 46계리로 구성되었으며 군청 소재지는 평강읍 동변이었습니다. 평강군 세포면은 군의 동북부에 위치한 면으로서 1944년 현재 면적 383.33제곱킬로미터, 인구 18,411명, 면 소재지는 세포리였습니다. 세포면은 세포리, 서하리, 중평리, 북평리, 근남리, 동상리, 원남리 등 7개 리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그 평강군의 지도가 되겠는데요. 좀 독특한 것은 오른쪽 위쪽 부분이 이렇게 패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병군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요. 오늘 소개하는 세포면은 바로 이 지역이 해당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유진면이라든가 목전면 같은 경우에는 해당 차례가 오게 되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도를 갖다가 위성지도 쪽에서 이렇게 내려다 보게 되면요. 제가 지금 두 군데로 이렇게 구분을 해 봤는데, 이 세포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란색으로 표기한 것이 이제 그 해방 당시에 평강군 세포면의 그 지리가 되겠고요. 현재 북한의 세포군은 빨갛게 이렇게 표기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세포면의 영역이 이제 해방 당시는 요 정도 지역이 됐었는데, 이쪽 그 세포군의 영역이 많이 넓어졌어요. 그 넓어진 것은 제가 지도를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7개 리가 있었는데, 세포리가 여기 중심지가 여기가 있었다 그러면 그 아래쪽에 이제 원남리가 있었고, 근남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요게 이제 요쪽에 그 용지천이라고 있어가지고 고미탄천으로 이제 가는 쪽이 있는데요. 그쪽에 이제 그 용지천 위쪽에 북평리가 있었고, 동상리가 있었고, 중평리가 있었고, 이제 서하리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대체적으로 분포가 되어 있고요. 세포리 오른쪽에는 그 배등령이 있어가지고 개동연천이라고 해서 이쪽에 이제 이쪽에 분수령이 돼가지고 이제 이쪽은 회양군으로 가는 그런 여기가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추가령이 있어가지고 이쪽에 이제 삼방리라고 한데, 이쪽은 이제 북한 쪽에는 이제 그 삼방리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원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쪽 지역은 이제 그 안병군에 이렇게 속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형이 왜 이렇게 돼 있냐면은 요쪽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체적으로 요쪽이 이제 뭐 성산이라든가 검불랑 요쪽이 위치가 되겠는데, 요쪽 위치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위쪽은 이제 남대천이라고 해서 동해안으로 물이 흘러가고요. 이쪽에 있는 물은 이제 이쪽에 있는 용지천물하고 합쳐져 가지고 고미탄천으로 해가지고 임진강으로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요 아래쪽 같은 경우는 이제 평안천이 있어가지고 이쪽 아래쪽으로 해서 이제 임진강으로 빠지기 때문에 요 부근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강에 이제 세 군데로 이렇게 나뉘게 되는 겁니다. 지금 설명을 드린 곳이 이제 요쪽이 이제 세포군 지역이 되겠는데, 이 아래쪽이 다 뭐냐면 평강 철원고원이 되겠습니다. 이쪽 아래쪽이, 이쪽은 이제 이쪽이 휴전선인데 이쪽이 철원 용암대지고요. 요쪽이 이제 그 평강고지가 되겠고요. 그래서 그 세포 쪽 같은 경우에는 요쪽에 바로 위쪽에도 이제 용암대지가 되겠는데,
이쪽에서 그 두부 침식이라고 해가지고 이쪽 강물이 이제 계속 이렇게 이제 그 상류가 이제 올라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가 조금 이따 이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우리가 추가령 지구대라고 해서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추가령 구조곡이다 되는 곳이 요 정도 이렇게 되는 부분에 있는데, 이제 그 백두대간이 요렇게 해가지고 요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해서 백두대간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제 그 남대천이 이제 계속 침식을 받아가 용암대지에 계속 상류가 올라가다 보니까 요 건블랑 쪽으로까지 이제 더 아래쪽으로까지 이렇게 내려가 있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것은 제가 또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넓은 지도로 봤을 때 여기가 이제 세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 세포 지형이 이제 이쪽 아래쪽 평강군에서 이제 올라가는 경원선이 올라가는 길이었는데, 요쪽 이제 그 평강 쪽이 이제 막다른 길목이 된 거죠. 이제 경원선이 이제 끊겼기 때문에 전반적인 지형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평강군의 북동쪽 지형을 보면 한쪽으로 패였습니다. 평강군과 회안군 사이로 함경남도 안병군 신고산면이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평강군과 안병군의 경계는 경원선의 역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평강군의 경우 가곡, 평강, 복계, 이목, 검불랑, 성산, 세포역까지 해당하고, 삼방협, 삼방, 동가리, 신고산역은 함경남도 안병군 신고산면의 관할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특이한 행정구역은 삼방협을 흐르는 남대천이라는 강물이 남쪽 임진강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라 북쪽 동해안으로 빠져나가는 지형적 특수성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지도는 지금 함경남도 안병군의 그 군지에서 옮겨온 것인데요. 이 경원선을 보게 되면요, 요게 이제 삼방협이라는 그 경원선역이 있었고요. 삼방, 동가리, 신고산, 요렇게 해서 이제 경원선역이 있었습니다. 경원선의 평강군의 그 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곡역이 있었습니다. 요 왕제봉 옆에요. 그다음 오리산이라고 여기서 이제 용암이 분출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평강의 읍이 있었는데, 요 평강 동변리가 이제 저 군청 소재지였죠. 요 평강에서 올라가면 이제 복계리가 있었고, 복계리에서 조금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목이라는 곳이 있었고요. 그 외에 이제 검불랑역이 있었는데, 그 위에 이제 성산이라고 있었고요. 세포리가 여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쪽이 세포리라는 곳이 이쪽 그 황해도에서 올라가는 철길이 있는데, 그게 이제 만나는 곳입니다. 위쪽에 보게 되면 이제 추가령 쪽으로 넘어가 가지고 이제 함경남도 쪽으로 이 삼방 쪽으로 이제 이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요 검불랑이라는 역이 있었고, 요 성산역이라고 있었는데, 그 사이에 이 원남리 이쪽으로 해서 이제 강줄기 하나가 이렇게 내려가는데요. 요 강줄기가 이제 그 평강군을 갖다가 관통하는 그 평안천이었습니다. 요쪽 그 현내면하고 요쪽을 보게 되면 요쪽에 이제 역곡천이 흘러갔고요. 요게 이제 한탄강 요 줄기예요. 요렇게 해서 이제 분간이 되는 것이죠. 평안천은 이렇게 내려가게 되고, 용지천은 이렇게 해가지고 요 고미탄천으로 해서 요게 해가지고 임진강에 이제 합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평강군 전체를 봤을 때는 제가 보기에는 이제 물줄기를 가지고 구분하면은 이제 파악하기가 쉬운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해안으로 삼방협을 따라서 흘러가는 남대천과 용지천에서 내려온 물이 합류해가지고 고미탄천으로 가서 이제 그 임진강으로 합류하는 것이 이제 북쪽의 강줄기라고 한다고 그럴 것 같으면은, 요 평안천 같은 경우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요 검불랑 쪽으로 해서 그 위쪽으로 해가서 이제 관통하는 곳이 있다고 그러면요. 여기 대교천이라는 게 여기 이제 한탄강 상류거든요. 요렇게 해서 요 평강 위쪽으로 해가지고 요쪽 한탄강이 되는 강줄기고요. 요 아래쪽에 이제 그 복례호 저희가 말씀을 드렸는데, 요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역곡천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강줄기를 파악한다 그러면은 평강군 전체를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학교 다닐 때 보게 되면요, 이제 그 추가령 구조곡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추가령 지구대라고 했었는데, 요 광주 산맥하고 그다음 마식년 산맥에 긴 이렇게 골짜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요
우리가 추가령 지구대 이렇게 하는데 추가령이 도대체 어디 있는 곳이냐? 이번 시간에는 그 위치를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5만분의 1 지도를 제가 부분 확대해 보았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요 추가령이라고 이렇게 생긴 곳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남대천 이제 북쪽으로 해서 이렇게 흘러가게 되는데, 요쪽에서 요렇게 해서 꼬부라지는 요렇게 되는 곳, 요게 추가령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남대천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여기에 보면 우산방이 있고 중산방이 있고, 여기 산방이라는 곳이 있지 않습니까? 요 우산방, 그 다음 중산방, 그 다음 산방, 요렇게 해가지고 사람이 드나들기 어려운 그런 지형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 보게 되면 이렇게 남대천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요. 요렇게 길이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꼬부라져 가지고 이렇게 길이 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 부위를 제가 보기에는 여기가 이제 추가령이 아닌가 이렇게 짐작이 되고 있습니다. 평강군 안병군은 마식령 산맥과 광주 산맥 사이에 형성된 추가령 구조국의 삼방협이 통과하는 지역입니다. 삼방협, 즉 세 개의 관문이 있는 협곡이라는 뜻인데 평강 철원의 용암대지로 인하여 생겼습니다. 평강군과 철원군의 용암대지는 해발 200에서 600m, 평균 300m의 홍적세 현무암의 분출로 형성되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길이가 43.6km인 안변의 남대천 상류가 두부 침식으로 연장되어 분수령이 추가령에서 남쪽 건물랑으로 남하하였습니다. 5만분의 1 지도를 확인해 보면 우산방, 중산방 등과 말로만 듣던 추가령의 위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것은 대동여 지도가 있는데요. 여기가 이제 평강이 되겠고요. 여기가 이제 철원이 되고 있으면은 요쪽에 김하가 있고 요게 이제 안협이 있다 그러면 요게 이제 강원도 이천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위쪽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 대동여지들 보면은 건불랑이 여기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요 부분이 이제 세포가 되겠는데, 거기에 이제 바로 위에 분수령이라고 요렇게 표기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지역이 이제 하나의 강줄기를 경계를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제 이러한 분수령 자체가 이 아래쪽 건불랑 쪽으로 이제 내려왔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계속 이제 침식을 받아가지고 강줄기가 상류로 이동을 했기 때문에요. 제가 많이 참고하는 책이 이양지 선생님의 북한 쪽 백두대간 지도 위로 걷는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서도 분수령 자체를 대동여 지도를 보게 되면 추가령에 있으면 분수령이 이쪽에 있다고, 과거의 분수령이 현재의 분수령처럼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 있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백두대간을 이해하려고 할 때도 추가령 구조가 있는데 이쪽 부분을 유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관건은 정확하게 이 분수령의 남한 건불랑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해방 당시 5만분의 1 지도를 보면 경원선 건불랑역과 성산역 사이를 평안천이 관통하여 서남쪽으로 흐릅니다. 경원선의 기차는 건불랑역에서 평안천을 넘어 터널을 지났다가 성산역에 도착하게 되는데, 바로 이 부위가 건불랑 분수령이 아닐까 저는 짐작하고 있습니다. 세포면의 성삼역 부근은 남쪽의 평안천, 북서쪽의 고미탄천 지류, 북쪽의 남대천 등이 세 군데로 분기하는 실질적인 분수령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 5만분의 1 지도를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성산역이 있는데요. 요 성산역이 이렇게 되는데, 요 아래쪽을 내려가게 보면은 여기 이제 건불랑, 이쪽 아래쪽에 건불랑역이 있고요. 그 다음 요 위쪽에 성산역인데, 요렇게 터널로 지나갔다 요 이제 파란색으로 된 게 요 평안천이거든요. 요 평안천을 갔다가 이제 넘어가 가지고 여기 이제 요쪽 아래쪽에 터널을 만들었던 모양입니다. 그 터널이 지나 가지고 요렇게 해 가지고 이제 성산으로 가게 되는데요. 여기를 이제 부분적으로 확대해 보게 되면요. 여기가 지금 건불랑역 쪽의 부근이 되는데요. 요렇게 해서 이 철길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요렇게 해서 요게 터널로 해가지고 요렇게 딱 요쪽으로 해서 이렇게 빠져나가고 되는 요쪽 부분이 이제 요게 이제 평안천이고요. 그렇게 되니까
제가 봤을 때는 분수령이 봤을 때 이쪽 아래쪽은 평안천이니까 요쪽 부위가 이제 그 건물랑으로 이제 하다 남아한 분수령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요쪽 아까 요쪽 부위가 추가령 옛날 추가령이었다고 그러면 이제 그 요쪽 부위, 요쪽 부분, 여기 이제 건물랑역이었다고 하면 요쪽이 성산역이니까 요쪽 부근이 하나의 그 백두대간의 그 분수령이 실질적으로 되는 그런 쪽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평안천이 요쪽 아래 남쪽으로 흘러가고 요쪽 지류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고미탄 쪽으로 가고요. 남대천으로 가는 거, 동해안으로 빠지는 건 이렇게 가는 거니까 요쪽 부분이 이제 분수령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현재 북한의 세포군의 면적은 956.06km로서 해방 전보다 약 3배 가까이 커졌습니다. 이는 해방 당시 평강군 세포면과 유준면의 전체 리와 회안군 난곡면의 7개 리, 안병군 신고산면의 3개 리를 병합하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어감의 유사성만으로 평강군 세포면과 북한의 세포군을 동일시할 수는 없겠습니다. 요거는 그 회안군 난곡면을 갖다 소개할 때의 그 위성 지도가 되겠는데요. 여기가 이제 그 세포가 있다고 그러면은 여기 배등역, 백등령이라고 하는데 여기 현리 비행장이 있는데 요쪽 부근까지도 다 이제 북한에 가서 이제 세포군이 되었다는 것이죠. 요것은 이제 평강군 현대면을 했을 때 제가 만들어 놓았던 자료가 되겠는데요. 그 좀 전에 말씀드렸던 건불랑역 쪽에 여기가 있고 이제 세포군이 있다고 그러면은 요 아래쪽 지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이제 평안천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쪽으로 계속 흘러가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이제 한탄강물이 이제 여기서 이제 내려가게 되는데 요 이제 평안천하고 또 이제 한탄강하고 다른 게 요렇게 이제 한탄강이 내려가다가 요쪽 이제 평강건 미쳐가지고 이쪽으로 이제 흘러가는 쪽이 하나가 있고 이 역곡천이 흘러가는데 역곡천에서 흘러가는 한탄강에서 운하가 생겨가지고 요쪽으로도 또 흘러가게끔 해서 역곡천하고 이제 한탄강하고 이렇게 여기서 이제 구분이 되는 이렇게 된다는 것도 제가 설명한 적이 있을 겁니다. 평강읍을 갖다가 소개했던 그 자료인데요. 서변리, 동변리, 압동리, 복계리, 상감리, 간리, 남해리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그 지명이 있었습니다. 서면에 관해서도 제가 설명한 것이 있으니까요. 자료를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북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강군이 이렇게 축소가 되어 있어요. 요게 이제 북한의 평강군이라고 하면요. 요게 지금 북한의 이제 세포군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게 요 함경남도 그 안병군 신고산면에 해당되었던 이제 그 삼방협 지역이 이제 세포군에 다 포함이 되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개동 연천 회안군 소속이었던 부분도 일부가 이제 이쪽 그 포함이 되었고 유진면 쪽도 이렇게 포함이 돼 가지고 상당히 그 세포군 자체가 커져 있는데요. 좀 특이한 점은 그 해방 당시에 경원선은 서울하고 이제 원산 쪽하고 연결이 됐지만은 현재는 지금 여기 이제 평강이 경원선에 이제 종점이 되었어요. 그래서 평강의 위상이 이제 상대적으로 축소가 될 수밖에 없겠고요. 반대로 이제 그 북한의 세포군, 세포읍 같은 경우에는 이 경원선 뿐만이 아니라 청년 이천선 이렇게 나가는 선에 합류하는 지점으로서 오히려 또 그 위상이 좀 강화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 상강역으로 가는 것도 이쪽도 다 이제 세포군에서 포함이 되었으니까요. 따라서 달라진 것은 면적만이 아닙니다. 평강군의 중심축이 과거의 평강읍 쪽에서 세포리 쪽으로 이동한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경원선이 분단으로 인해 불통이 된 상태에서 평강읍은 함경남도 고원을 기점으로 하는 강원선의 종착역이 되어버렸습니다. 반면에 북한 세포읍의 세포청년역은 강원역과 황해도에서 올라오는 청년 이천선과 합류하는 요층지가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추가령 구조국의 삼방협은 함경도로 가는 길목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조상은 경흥대로의 철령, 북한강 상류를 이용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랬던 것이 일제가 1914년 경원선을 개통하면서 삼방협 길이 뚫렸습니다. 자, 이것을 좀 넓은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여기 이제 여기 한경도 이쪽으로 해가지고 이쪽 평강군 이쪽 용암대지를 통해 가지고 이 한경도로 가지 않았고요. 여기 이제 그 철원 쪽으로 해서 기마 쪽으로 해가지고 이쪽 길을 해가지고 이제 이쪽 이쪽 북한강이거든요. 이쪽 북한강에서 해양 쪽으로 해서 이제 철령 요쪽 철령을 이용을 했다는 것이죠. 여기 추가령을 이용하지 않았어요. 우리 조상들은. 그래서 오랑캐고 뭐고 다 이쪽 이런 쪽 철령길을 통해 가지고 이제 출입을 했던 것이죠. 그랬던 것이 경원선이 개통하면서 이쪽 길이 뚫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요 사진은 1914년 경원선 종착역인 원산역의 개통 직후의 모습이고요. 요것은 당시에 그 청량리역의 전경이 되겠고, 요것은 이제 경원선 평강역이었고요. 요게 이제 그 소나무 숲에 있는 요 신고산에서 원산 간의 그 개통식 전경입니다. 그래서 삼방협의 이 철도 건설을 하는 그런 장면이고요. 철도 준공 당시의 사진을 보면 삼방협으로 인하여 경원선 준공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이 지역에는 일제시대에 호랑이가 나타났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매일신보 1922년 3월 9일자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있었습니다. 경원선 건불랑의 대호 출몰, 지금 범을 잡으려고 매우 야단들을 한다. 경원선 건불랑과 세포 두 사이로 선로를 감시하고 있는 선로 공부는 수일 전 저녁 때쯤 되어 그 부근을 순시하는 중 벼랑간 산속으로부터 무슨 굉장한 소리가 들리는 고로 대단히 놀라서 그 근처를 자세히 돌아본즉 의외에 큰 호랑이가 주홍 같은 입을 벌리고 눈동자를 굴리며 풀속으로 다니는 고로 어쩔 줄을 몰라 급히 도망하여 겨우 생명을 보존하였는데, 그 후에도 또 그와 같이 호랑이를 만난 사람이 있었던 고로 지나간 7일부터는 두 사람씩 순시를 한다 하며 그 동네 복개의 보성구에서는 그 호랑이를 잡기 위하여 총을 가지고 작대하여 정벌차 나갔다더라. 이와 같은 난관을 뚫고 개통한 경원선은 물류의 혁신을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동해안과 금강산을 탐성하는 길을 열어놓았습니다. 이 사진이 1924년 매일신보에서 주최한 원산 해수욕단이 출발하기 위해 경성역에 모여있는 전경입니다. 신문사가 원산 해수욕장으로 가는 단체 행락객을 유치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경원선을 이용해 원산까지 갔습니다. 요것은 그 당시에 금강산 부근의 지도를 이제 광고하는 것이 되겠고요. 요것은 1937년 원산 해수욕장의 모습인데요. 일제시대 원산은 한반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백사장을 보유한 해변으로 유명했습니다. 경원선 부설은 원산 해수욕장을 주요 행락지로 발전시키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제시대의 문의를 보면은 원산이라든가 금강산을 탐방한 그런 기행문이 많습니다. 이 밖에 그 현재 그 북한에서는 이 세포군에 광대한 그 목초지가 조성이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이제 여기 사진 같은 보면 뭐 양을 방목한 그런 축산기지가 보이고요. 요것은 이제 북한의 조선 향토 대백과에서 옮겨온 사진인데요. 세포군 세포읍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요 삼강 협곡의 사슴대, 이 부근에 보게 되면 이제 삼방폭포라든가 요양소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사진이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일제시대와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서 조선 향토 대백과에서 그 옮겨와가지고 브로그에 실었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밖에 해방 당시 평강군 세포면이 북한 세포면의 지명으로 어떻게 변화했는지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간한 한국 지명 유래집을 옮겨놨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평강군 세포면을 알아봤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